그래가지고 네, 저희는 이제 우리는 왜 결정지연에 시달리는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게 된 지휘학 인간의 프로젝트 3조입니다. 그냥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들어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자기가 결정장애라고 느끼는 분이 있나요? 다 느끼시네요. 그러면은 한영희님, 왜 자기가 결정장애, 어떤 순간에 결정장애라고 느끼세요? 가장 심할 때는 음식 메뉴 고를 때. 음식 메뉴. 근데 그럴 때 가장 심한 거. 그러면은 강신영님은 언제? 저도 그냥 살다 보면 문득해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네. 아까 전에 말했던 음식 메뉴 같은 것도 있어요. 어제도 포스터를 그냥 어디에 붙여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근데 그런 게 사실 그런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굳이 장애라는 이름을 붙여서 본인이 결정장애라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냥 고민하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왜 굳이 결정장애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 자체를 어떤 결정장애다라고 말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궁금증을 느끼고 탐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답을 열심히 해주시는 분께는 엄청난 상품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목은 우리에게 친숙한 이제 결정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결정장애라는 말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굳이 장애라고 느낄 것도 없고 장애라는 어떤 워딩 안에 되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만을 함축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결정장애보다는 이렇게 아래 써있는 결정지연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사용할 테니까 똑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의 탐구 목적이 나오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기간 동안 2학기 동안 주로 탐구한 것이 결정장애의 원인입니다. 왜 원인을 탐구하기로 했냐? 이제 결정장애가 사실 없던 그거잖아요. 옛날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결정장애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결정장애라는 단어가 되게 기사에도 많이 쓰이고 우리끼리도 되게 많이 쓰는 단어고 제 결정장애다 이러면서 그런 게 되게 독특한 현상이라고 느꼈고 어떤 우리 시대를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결정장애라는 단어가 왜 쓰이고 왜 이제 주목받게 되었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정장애를 겪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결정장애라는 현상 자체를 겪는 그런 공통적인 원인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1부랑 2부로 진행되어 있는데 그게 뭐 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1부에서는 결정장애 원인을 경제적 측면 그리고 선택의 폭, 자유로부터의 도피, 정보량 증명의 측면 이 4가지의 측면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결정장애 원인 1부의 발표를 맡은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1부, 2부를 나누긴 했는데 솔직히 큰 차이는 없고 그냥 다 결정장애 원인에 대해 탐구할 거고 1부, 2부를 나눈 이유는 약간 2부에 오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2부의 발표자 이유가 늦게 와서 2부를 따로 나눈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경제적 측면 선택의 폭, 자유로부터의 도피, 정보량 증대 측면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 측면은 저는 2가지 정도로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선택하지 못한 것을 못하는 두려움, 즉 기회비용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두 번째로 선택한 것을 꼭 해야 할 거라 생각하는 압박감, 즉 콩코드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회비용이란 우선 일반적으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기회비용이란 이제 여러 가지 선택 대안들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머지 것들 중에서 선택하지 못 받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인데 이 가치는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라 하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내가 그걸 하지 못해서 얻는 약간 상실감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어딨어? 아무튼 기존적인 기회비용은 이제 대안들 중에 가장 큰 가치이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선택을 하나 하면 나머지 선택 대안들이 많은데
그거 하나만 아쉽게 느끼진 않잖아요. 다양한 나머지 대안들도 다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 대안들로 하고 싶어 했던 거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런 기회비용이란 이제 한 가지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 나머지 가치들의 총합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비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에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기회비용보다는 우리가 느끼는 기회비용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았고 결국 그런 기회비용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데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손해로 인식되고 그런 손해를 싫어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상 확실히 결정장애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콩코드 효과인데요. 아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원래는 매몰 비용 효과인데 그 예시로 콩코드 여객기가 있어서 콩코드 이용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콩코드 여객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영국에서 만든 여객기인데 되게 초호화 초고속 여객기인데 이게 뭐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사람도 별로 못 태우고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들어서 만들었지만 그에게 큰 이득을 얻지 못했는데 이 항공사 측에서는 이미 들인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비행기를 빨리 손절을 하고 다른 걸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너무 들인 게 많다 보니까 손절 못하고 언젠간 이득이 나겠지 이런 어려움부터 생각 때문에 계속 이어갔고 결국에는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콩코드 효과에 의해서 결정장애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는 눈앞의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일이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손절을 한다면 그 지금까지 들어던 비용이 바로 손해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손해로 느껴질 거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 선택에 이어가고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한다면 아직은 내가 투자한 비용이고 후에 혹시나 이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서 계속해서 과거의 선택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투자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선택을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들인 노력이 시간 낭비 혹은 헛들 같은 게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기 싫기 때문에 콩코드 효과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결정장애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은, 아무튼 이런 내용은 결국에는 우리가 만약에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굳이 선택한다는 것을 포기 안 하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결정 지연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데 혹시 만약에 저희가 돈이 엄청 많아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면 결정 장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네. 발표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면은 제가 결정 지원을 느끼는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친구들이랑 저희는 결정 지원을 느낄 때마다 제육 먹을까 추가하기 도시락 먹을까 할 때 가위바위보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돈이 완전 많아서 통째로 남을 정도로 많았으면은 둘 다 시켜서 밥만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둘 다 먹지 이렇게 뭔가 편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는 돈이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꼭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물건에 대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건에 대한 이제 경제적 비용을 무한정 쏟아볼 수 없고 어느 정도 한정을 두고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이제 이게 두 개를 선택하는 게 있으면 두 개를 다 사는 거는 이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 가소비라고 생각이 든다면
결정 지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 최재현님이랑 그 생각을 해보면 이건희 회장님, 뭐 삼성 회장이라고 해서 점심이나 저녁 먹을 때마다 모든 음식 다 시켜놓고 조금씩 골라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돈만이 이제 결정 지연의 원인은 아닐 것 같아서 이제 돈이 많다고 해서 결정 지연이 딱 해결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진짜 경제적으로 풍부하다면은 조금은 좀 그런 돈에 관한 고민만큼은 해결될 수 있겠지만 아까 재원님이 그렇다고 해서 과소비한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언제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또 다른 원인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돈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이런 원인이 되게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말했나? sure. 저 같은 경우는 듣다 보니까 약간 그 인간으로서의 한계, 예를 들어 시간이라던가 뭐 혹은 음식 같은 경우에는 배가 부르면 못 먹잖아요. 약간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 결정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있었어요. 네. 제 생각은 그러니까 계속 다른 가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뭐 시간도 있을 수 있고 밥 먹을 때는 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를 결정 지연이 없어지려면 이런 가치 기준들의 전체에서 최선이 되는 선택지가 있어야 아예 결정 지연이라는 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맛도 최고로 맛있고 배도 적당히 부르고 시간도 짧게 들고 돈도 안 들 거야. 모든 경제 요인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다른 요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최선의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거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짜장면, 짬뽕 중에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 짬뽕은 약간 미지의 선택지잖아요. 내가 짬뽕을 먹었으면 더 맛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배가 더 불렀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시간이 절약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남기 때문에 모든 최선의 선택지랑 확신이 없는 한 모든 선택지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한 결정 지연이랑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저는 이거 새로운 의견이 아니고 진짜 완전 과하는 건데 약간 재원이 형이 말했듯이 그러니까 뭔가 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걸 다 시켜먹을 수 있다고 해서 만족감이 그만큼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돈의 절대적인 수치 자체보다는 얼마나 알뜰하게 썼냐 그거에 좀 집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하면 뭔가 자본주의고 뭔가 막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른바른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적은 돈으로 더 많은 효용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뭔가 꼭 돈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뭔가 좀 알뜰하게 써야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그 최선이어야 되고 뭐 제일 맛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시간도 아껴야 되고 막 의미한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일 맛있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시간을 뭐 이렇게 뭐 52분 30초 이거를 제가 해야 되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그 강박적으로 최선이어야 되고 제일 맛있어야 되고 제일 써야 되고 제일 경제적이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평소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발표할 게 있으시죠? 이 뒷부분이 좀 약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챕터 같은 경우는 그 선택의 폭 측면인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점 뭐 회사도 많아지고 되게 상품도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선택의 폭 자체가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선 실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선택 대안, 그러니까 선택의 폭에 따른 의사결정 실험인데요. 진열된 잼 종류에 따라 잼을 구매하는 정도를 우선 탐구한 실험입니다. 1군 같은 경우에는 그 진열대 6개의 잼 정도밖에 진열되지 않았고 2군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선택, 즉 24개의 잼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이 1군 같은 경우에는 30%의 참가자만이 잼을 구매하고 2군 같은 경우에는 1군이 30%의 잼을 구매하였고 2군이 3%의 참가자만이 잼을 구매하였습니다.
여기에서의 얻은 결론이 이제 과도한 선택 대안들이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혹은 포기하여 구매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광범위한 선택 대안들이 왜 결정장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저희 똑같이 인지비용과 예견된 후회 측면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지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각 다양한 선택의 폭, 즉 제품들 혹은 서비스를 모두 파악해서 그걸 비교해야 한다는 우리의 심리적 압박감인데요. 이렇게 뭐 어떤 상품이든 짠 같은 것만 보도 이제 성분, 당도, 칼로리 엄청 이게 많잖아요. 그런 엄청난 변수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 2개 고를 때도 그거 다 비교하기가 힘든데 막 24개 이런 게 보니 이렇게 많다 보면 내가 그걸 다 비교하기도 쉽지 않고 그냥 대충 골라보기도 쉽고 그렇다고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니까 더 좋은 걸 골라야 되니까 다 비교해보기 힘들고 즉 이런 부담감이 존재하고요. 또 예견된 후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언제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계속해서 학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많은 선택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나왔을 때 그 대안을 사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을 선택하기 전부터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택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2가지 때문에 그 결정장애의 선택의 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저희 조에서 읽었는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독일 나치즘을 기반으로 자유에 관한 인간의 본성을 탐구했는데요. 이 책의 주제,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는 것 같지만 이에 반해서 자유를 누구보다 더 도피하는 경향도 강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 사회로 중세 시대는 안 그랬지만 현대 사회로 오면서 저희는 급격하게 수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런 자유를 얻는 와중에 자본주의 사회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고르기도 합리적인 선택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일과 여가 타임 이런 거 분배도 남이 해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직접 스스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선택할 게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택 자체를 별로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해진 대로 혹은 틀이 있다면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인데요. 여기 책에서는 피약증 혹은 자동인형적 수능 이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런 우리 현대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선택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선택에 지친 우리들은 오히려 우리가 자유롭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구속되어서 뭔가 루틴대로 행동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유를 갈망하지 않고 우리가 자유를 오히려 도피한다는 특성에 공감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 아니면 결정권이 없을 때 오히려 누군가가 자기가 할 일을 정해줬을 때 더 편했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으신지 한번 경험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느껴봤던 사례 한 가지는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진짜 엄청나게 그랬던 적이 뭔가 2가지를 A모과 B모를 딱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내가 해도 하자 해가지고 이기면 저 먹고 지면 저 먹고 해가지고 그냥 저의 선택권을 그냥 가위바위보로 정하 엄청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저러는 인물이 실제로 있긴 하구나 그런 게 느껴지긴 하네요. 저 둘 다 말해요. 첫 번째. 네, 물론.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되게 자유하면 되게 엄청나게 긍정적인 가치고 되게 무조건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많은데 보통 생각이 이 책을 읽고 저는 되게 엄청 그 생각에 완전 반대되는 내용인데도 충분히 공감하게 됐던 게 그 어벤져스 보면은 그 장면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로키가 그 시민들한테 막 그 지팡이 갖다 대면서 자유는 다 거짓이다. 인간들은 자유라는 거짓을 쓰고 있고 내가 너희를 지배해주겠다. 막 이런 내용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 왔으니까 중학교 때쯤 왔으니까 그때 보면서 저기 무슨 개새끼지? 나는 자유가 엄청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야 약간 로키의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쵸? 약간 고민하시나? 좀 동의하죠. 그러니까 로키가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거 지배해야 되는 건 아닌데 뭔가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자유가 좀 힘들 수 있다 오히려 너무 지나친 자유. 두 번째 그걸 왜 느꼈냐면 두 번째랑 연결시키면 제가 이제 과의 대표를 맡았는데 무슨 건지는 대표를 맡았는데 그 1학기 때 장터를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막 그런 책임이고 제가 뭐 어떻게 뭘 팔고 뭘 해야 될지 결정권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2학기 때는 일일오프 행사니까 과에서 근데 그때는 저 말고 한 친구가 되게 돈 같아서 그 일일오프 준비를 해줘가지고 그때는 제가 결정을 안 했더니 진짜 너무 편하고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줘놨고 되게 즐겁게 했던 그런 게 있어서 그 두 개를 대조했을 때 오히려 자유가 없을 때 편안한 거는 솔직히 말하면 있지 않나 또 해도 될까요? 저는 여기부터 제가 영탁분이 말한 것처럼 선택에 대한 자유가 있다는 선택지는 항상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유가 어떻게 보면 말은 자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결정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공속 이렇게 바꿔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더 편안한 인간의 마음이 되게 약간 공감되기도 하고 끝에 질문은 개인적인 사례인데 메뉴가 적은 식당이 맛집이란 말이죠. 돈가스나 떡볶이 막 아마 20개, 30개 이렇게 나열되지 되는 식이 결정하기 어렵고 그 백종원 네. 골목식당 보면 맨날 백종원 선생님이 맨날 매니큐리라고 매니큐리라고 얘기하지 그런 거 그냥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주파가 좀 까먹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인간의 특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생각나는 게 출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것을 훨씬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정을 한다는 거는 결국 이득이랑 손해의 기로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어쩌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건데 그래서 만약 이득이랑 손해가 같은 선택을 해야 된다면 결정을 회피하는 그 경향이 당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회계약론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제 그게 결국은 자유를 억압하는 그 행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사람한테 원래 진짜 극한의 자유를 준다면 다른 사람을 죽일 자유도 있는 건데 이제 그 자유를 억압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살인당하지 않을 권리를 주는 그런 게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사회 계약론이니까 너무 극한의 자유를 두려워해서 어느 정도의 자유까지는 남에게 줘버리는 것 선호하는 게 아닌가 저도 방금 말했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 그냥 일반적인 결정을 할 때 남이 먼저 결정을 해주면 약간 고맙기도 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약간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봤을 때는 그 결정하는 거를 다른 걸로 회피하는 게 옳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결정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더 생각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오히려 회피하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옳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결정권이 없을 때 편안하게 느낀다는 것도 저도 공감하고 그 결정이 되게 사람들한테 책임감과 두려움을 준다는 것도 공감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결정을 안 하는 게 옳은 건가 결정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는데 이런 측면과 결정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다는 측면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정을 하고 결정할 자유가 있을 때 뭐 책임감도 있고 부담감도 느끼지만 그 뒤에 오는 어떤 두려움을 넘어서는 더 큰 기쁨이나 희열 같은 걸 느끼는 건 어떨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쁨의 크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결정을 안 하면서 느끼는 안도감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되게 중차대한 거를 내가 자율성을 발휘해서 결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책임도 지고, 그러고 나서 느끼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뭐 뿌듯함이나 성취감이나 어떤 그 옳다 그르다의 측면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오는 어떤 희열의 크기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짧게 약간 시작을 해보자면 비슷한 경험. 약간 장소는 물론 실패해서 제가 그게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냥 좀 기뻤던 경험을 완전 작은 것부터 생각해보면 저는 보통 친구들이랑 뭐 밥 먹을 때 제가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스타일. 야 그냥 어디 가자. 거기 맛있더라.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 갔을 때 친구들이 맛있게 먹고 야 여기 되게 좋다. 배워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은 되게 별거 아니지만 되게 뿌듯하고 야 내가 결정을 잘 내렸구나 싶은 그게 있기 때문에 약간 그게 되게 유의미 그 결정 지연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유의미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후에 어떤 보상이 있는데 너무 그 직후에 그 두려움만을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결정 안 내려버리면 그 보상을 영원히 못 얻을 수 없는 거니까. 얘기 들으니까 도박이 도박이 되게 그런 거에 좋은 예가 내가 선택을 해서 얻었을 때 희열이 너무 엄청나서 그러면 근데 도박을 할 때는 저희가 무슨 선택을 할 때는 이제 그 얻어야 될 손해에 가려져서 이득을 못 보고 그냥 지레 결정 안 하게 되는데 도박을 할 때는 희열을 앞에 두고 손해를 안 봐버리잖아요. 왜 그런 차이가 있게 되는지 그거를 조금만 분석이라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 좋은 지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는 도박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평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결정할 때는 그 그 희열 아무튼 긍정적인 부분이 손해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그 긍정적인 부분이 더 작다고 생각하는데 도박의 경우는 잃는 거는 정해진 양인데 이득이 훨씬 많잖아요. 연배의 수익이 아니니까 그게 오히려 그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희열을 오히려 우선시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박 관련해서 도박은 근데 기대값이 원래는 마이너스를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근데 확실히 도박 같은 경우에는 그 명시적으로 딱 나오니까 이득과 손해 차이. 그래서 뭐 사람들이 못 보는 거. 근데 어떤 그런 감정 그런 뭐 희열과 절망 사이의 그 감정의 크기는 그 명시적으로 딱 비교가 안 되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실패에 더 민감한 성공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도박과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도박하니까 저는 제가 결정장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도박을 싫어해요. 저는 손해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살면서 별로 도박을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정장애를 가질 확률이 더 적지 않을까 그런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제가 발표한 마지막 결정장애 측면은 정보량 반환 측면인데요. 이제 앞서 많이 말했지만 현대 사회 자체가 이제 인터넷을 등장하고 모바일 소셜 미디어 기술의 발달
이런 여기 써놓은 여러 것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 자체가 비대해졌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 자체를 뛰어넘은,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정보 양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거나 혹은 한 번에 받아들이기 힘든 정보를 품고 있는 서비스나 상품들이 많이 존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들을 모두 알기도 힘들고, 뭐 난이도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그렇고 힘들고, 그래서 그 앞서 선택의 폭에서 말씀한 것처럼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약간 압박감이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모두 고려하면서 선택을 하기가 힘들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광고만 봐도 솔직히 광고 보고 우리가 그거를 다 제품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품 뒤에 쏟아 있는 뭐 성분 표기랑 봐도 우리가 이 제품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이런 식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정 자체를 더 힘들어하게 되고 결국 결정 장애에 빠지게 되는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갈 데가 없고 1부의 승부자를 이상으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